민주당 대 한동훈 장관의 구도가 됐습니다. 김의겸 의원 개인 의혹이었는데 이게 최고위원 두 분이 말씀을 하시더니 정책위 의장과 당 대변인까지 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쯤 되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냐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야간에 출판을 매우 큰 일이다.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생은 안 돌보고 새벽까지 술판만 벌이는 게 그게 주사파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떳떳하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그 동선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히시기 바랍니다. 실세 한동훈 장관이 피해자 흉내를 내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니 아연 실색할 노릇입니다. 국무위원이 적반하장으로 과잉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변인 김의겸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고 최고위원 장경태, 박찬대 의원이 TF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정책위 의장의 또 당 대변인의 공식 논평까지 나왔습니다. 전윤기 의원님, 네. 이쯤 되면 오피셜한 당의 의혹입니까? 의혹 제기입니까? 아닙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논란을 가지고 뭐 술집을 갔니 안 갔니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이 뭐 문제 제기가 나왔을 때 한동훈 장관이 사과하라라고 이렇게 크게 엄청나게 크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지 무슨 그걸 그렇게까지 크게 이야기를 하느냐에 대한 그런 사실 반박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정책위 의장은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술을 몇 시까지 드시는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와대에 계셨으면 청와대에 있었던 일들은 모두가 기록되고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보안에 유지되지만 그래도 기록이 되는데 청와대를 나오면서 이제 서초동까지 서촌 자택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벽 3시까지 술집에 있었다, 드나들었다라는 의혹들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그러면 아니다라고 해라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한동훈 장관이 사실 저는 약간 의심스러운 지점이 있어서 아마 민주당에서 대변인까지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심스러운 지점이 무엇이냐면 한동훈 장관이 원래 침착한 성격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침착하게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의혹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을 걸라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지점에서 아마 뭐 사과하라,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사과해라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대변인이 나서서 뭐 사과할 지점이 아니고 아니면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 차원의 공식적인 의혹 제기 차원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정책위 의장과 당 대변인의 차원의 논평이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과하라,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한 거에 대한 반박인 거죠. 반박이다. 자, 이 의혹을 거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섭 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의혹 제기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사실관계 정도는 확인하고 의혹 제기를 해야 그것도 국무위원에게 국정감사장에서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 제기를 한다? 그것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국민의 대표로서 물어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국민이 그 김의겸 의원을 뽑아준 데에는 그런 질문하라고 대표로 앉혀둔 게 아니거든요. 그 많은 국민들 가운데서 김의겸 의원을 찍었던 국민들 가운데서 그렇게 사실관계조차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원에게 이런 의혹을 제기해라 라고 김의겸 의원을 뽑아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김의겸 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자각을 망각한 상태에서 다소 어떤 정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흠집내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저는 최소한의 어떤 정치적인 도의가 없이 질문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최고위원과 정책위 의장과 대변인이 그게 더 우스운 거죠. 그래요? 사실 더 우스운 거고 제가 더 좀 안타까웠던 얘기는 뭐냐면 과거 이제 이 문제가 됐던 게 또 열린공감 TV에서 이제 쪼개서 나온 더탐사라는 유튜브라고 알고 그 어떤 언론사라고 알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 대선 치러지는 과정 보면 열린공감 TV에서 제기한 의혹이나 거기에서 된 비판들이 그 다음날 최고위원회에서 발표가 되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말하자면
민주당 역시 지금 유튜버들한테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과연 지금 제1야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과연 이런 의혹 제기만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한다는 데서 굉장히 좀 실망감을 감추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행보를 공개한다? 다 비공식입니다. 이거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인데 정말 터무니없는 의혹만 가지고 대통령의 어떤 이런 뭐 사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그 공식적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최소한의 사실 검증은 하고 제기를 해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책위 의장과 최고위원과 당 대변인까지 똑같은 의혹에 대해서 논평할 정도면 이건 당 차원의 의혹 제기로 봐도 된다라는 저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이군요. 물론 이제 김의겸 의원은 뭐 비례를 승계했기 때문에 직접 국민들이 뽑아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당에 투표한 국민들의 그럼요. 의사가 반영된 행위는 아니다. 그럼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조금 전 입장을 냈습니다.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 뉴스로 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대통령이 매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국감에 이어서 야당 공식 회의에서도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한동훈 장관과 함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에 계셨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 뭐 떳떳하면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런 네.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 뉴스 이제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솔직히 말해서 입에 담기도 대통령 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자체도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대통령의 입에서 이걸 해명하는 것 자체가 국격에 맞지 않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에서 볼 때도 김의겸 의원 혼자서 뭐 저런 의혹 제기했을 때는 굳이 온보이스로 대응할 필요가 없었는데 최고위원 두 분의 이재명 대표가 있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정책위 의장의 당 대변인까지 며칠간 저런 의혹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뭐 제2의 국정농단이랄지 주사파랄지 이렇게 재생산, 확대 재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어요.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다. 김관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아까 김성환 정책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국정농단이다. 아니 이제 김의겸 의원이 주장이 맞다고 봐요. 만약 맞다고 우리가 친다 하더라도 물론 부적절하죠. 더군다나 거기에 대형 로펌 변호사들 있는 곳에 가서 술을 먹고 노래 부르는 건 그러면 이거 자체가 국정농단인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로펌 변호사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뭐 한동훈 장관이랄지 대통령도 가서 술 먹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걸 보는 국민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떤 시각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게 뭐냐면 아니 만약에 아니다고 하면 동선을 밝히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이 얘기했잖아요. 저급한 가짜 뉴스고 그런 사실이 없다. 더군다나 한동훈 장관은 내 직을 걸겠다. 이 정도 얘기했잖아요. 그럼 완전 부인한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대통령이나 장관이 갔던 걸 누가 증거를 대야 돼요? 의혹을 제기한 쪽이 그렇죠. 의혹을 제기한 쪽이 대하는 거죠. 전에 제가 수사기로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굉장히 보고 웃었는데 경찰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 폭행한 사실 있죠? 그러니까 난 폭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 입증체면 수사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살인을 안 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곳에 갖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시오. 이거 자체는 굉장히 주객이 전도됐다.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 대통령이랄지 장관이 그 자리에 간 의심이 된다고 한다면 저 단순한 녹취록이 아니고 김용보 원장에 대해서는 계속 진술밖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기는 진술도 있는 게 아니고 녹취록밖에 없어요. 그러면 녹취록의 진위 그리고 그 술집의 장소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 있게 어떤 정황이 되는 거랄지 그런 걸 제출을 해줘야지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게 뭐 동선을 밝히라 대통령이 나 술집 안 갔는데 그날 어디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격에 맞습니까? 그 자체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국격에 맞지 않다. 사실은 지금 서재현 부대변인 이 대통령이 법무장관과 로펌 변호사 30명과 동백아가씨를 부르면서 밤새 술 마시고 노래했다라는 건
사실이 아니면 정말 중차대한 국격을 모욕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공식 논평은 아니지만 정책위 의장과 최고위원과 대변인까지 연일 같은 의혹을 계속 재생산하는 데는 좀 그런 문제의식과 책임감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당에 그런 책임감과 있습니까? 그런 게 검증을 해보려는 팩트 체크를 해보려는 노력이 있습니까? 김의겸 의원이나 뭐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정책위 의장 누구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은 당에서 검증할 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제보자의 그 남자친구가 했었고 그 더 탐사라는 유튜브 했었고 저도 이제 올라오면서 한번 봤어요. 근데 이제 90만 이제 시청회가 기록됐더라고. 그만큼 관심이든 어떤 논란거리든 이게 지금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더 탐사하고 거기서 이제 수사라기보다는 취재가 돼야 되는 것이지. 아니, 김의겸 의원이 협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제 협업이란 자체가 말 실수였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 취재 과정에 관련이 됐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후의 문제고 일단은 주도는 더 탐사라는 유튜브에서 했고 저도 예. 한 40분 동안 녹취록을 들어봤는데 이게 저는 좀 죄송하지만 이세창 총재를 처음 들었거든요. 이분이 이름이 나오고 되게 신빙성이 있는 게 아시고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 누구도 들어봤을 때 야 이건 100% 가짜라고 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문제는 뭐냐면 여당에서도 우리 이재명 후보 안 받았다 해도 돈 받았다 그러죠. 우리 야당 입장에서도 윤석열 그 한동훈 장관 말은 믿더라고요 주변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술을 마셨을 것 같아. 이거는 이미지. 이런 부분이 저는 여야의 어떤 그 스스로 정치권의 신뢰를 좀 깎아먹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검찰도 마찬가지고 더 탐사도 마찬가지 유튜브도 그렇고 수사하고 취재해서 그 객관적 데이터나 사실을 가지고 좀 이렇게 정쟁하고 논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부 원장 의혹은 네. 공식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했고 일정 부분은 지금 기소하고 재판을 준비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 건과 글쎄요, 이 김의겸 의원하고 더 탐사라는 매체가 근거 없이 제기한 의혹을 같은 선상에 두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규 씨가 지금 포토라인의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유동규 씨가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인데요. 이야기 들어보죠. 작년 2월에 김만배 씨한테도 거액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세요? 텔레그램 정무방에서 혹시 경선 자금 관련 논의도 있었나요? 유동규 씨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법원에 들어갔습니다.